평등의 시에는 A범절로 봄은 존재의 근본 바탕으로 남성 양도 아니고 여성 음도 아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심 그 자체는 시간 공간의 구별이 없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온통 봄 하나이다. 그러나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는 작용면 생활면으로 보면 엄연히 감각을 통하여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게 다르고 생각을 통하여 십이선악 남녀노소의 차별이 분명하다. 우리가 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산이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평등한 가운데 하나도 같지 않은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A범절이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등만을 알고 차별이 없는 줄을 모르면 아직 봄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다. 평등을 제대로 알면 저절로 차별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게 된다. 예가 없는 세상은 인륜 기강이 무너져 금수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범나라는 제2의 르네상스를 표방한다. 강요된 A범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여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심성으로 사는 것이 봄나라 봄님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평등의 시리는 A범절을 통하여 실현된다. 봄 65 자기점검표. 항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를 돌아봄이 끊어지거나 망각함이 있는가 없는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되풀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심심하고 외로워 기웃거리는 때가 있는가 없는가, 일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가, 증득했다고 생각하는가, 한 생각을 낼 때 비워지고 모름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가, 일과 휴식의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 몸과 마음이 그대의 뜻대로 되는가, 지금 여기 희노애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여기 신비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에너지를 샘솟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여기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인가 아닌가. 봄 66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하다는 말 여러 번 했지만 이 말 들으면서 지나쳤을 것이다. 그럴듯하다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고 속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권력 잡아야 행복하고 갑부되어야 행복하고 명성을 얻어야 행복하다면 플러스이기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나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경지는 플러스도 아니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그것이 일심의 자리이기에 원만 구족하여 더 이상 플러스 욕망을 희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소식에 공감이 가야 무궁한 권력과 무궁한 부와 무궁한 명성을 앉은 자리 선자리에서 누린다. 진리를 누리고 살면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명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빚심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사항들이다. 빚지고 살지 않으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생명리 초계같이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재생명리의 와중에도 재생명리를 초월한다. 그래야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까닭을 비로소 알 것이다.
봄 67. 심장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이 몸의 중심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면 몸이 따뜻하고 머리는 서늘해집니다. 심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귀신이 바로 하여 심장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을 생각 돌아봄으로 파악을 하여야 생각에 끼어들지 않아 심장과의 접근이 가능하고 심장과의 통함이 가능하고 심장과 하나가 되고 있고 심장의 주인임을 피차가 인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종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공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의 능력으로 심장은 주인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보게 지금 몸이 너무 차가우니 자네가 조금만 힘써주게. 자네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자네를 충분히 쉬도록 해주겠네. 이렇게만 하면 바로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져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요체는 심장 돌아봄이요 마음 돌아봄입니다. 심장만 장악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심장이 태양이기에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줍니다. 진실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심장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심장이 주인의 말 잘 들으면 모든 장기는 따라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돌아봄으로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심장의 존재를 느끼고 심장을 돌보게 되어 있고 심장의 주인 노릇이 가능합니다. 심장이 주인을 인증하기만 하면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봄나라 봄님의 노하우입니다. 봄 68. 의식의 스크린이 뜨려면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마저 비워져야 대원경지다. 대원경지가 되면 바라봄의 단계다.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봄이 아니다. 대원경지가 바로 의식의 스크린이므로 그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의 생각도 뜨고 외부 사물에 대한 느낌, 감정도 그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뜬다. 이것이 옥경대다. 이 옥경대는 늘 봄으로 항상 눈앞에 현존하는 의식의 스크린이다. 의식의 스크린이 떠야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일장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범이 가능하다. 여기서 과거에 미진했던 이미지가 뜨고 카르마 업이 보이므로 바라봄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자성 중생을 제도하여 깨끗이 닦아 지음으로써 맑고 밝은 얼굴을 보존하여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창조적 삶, 자유자재한 삶을 누린다. 무극이면서 태극인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감각과 생각을 바라봄으로 방출과 회수를 반복하면서 운행하여 맑고 밝고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보존하여 일심으로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봄으로 일체 유심조이다. 자연과 인간을 잘 보아주고 예쁘게 보아주는 솔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시의 아름다운 세상, 착한 세상, 진실한 세상, 천당 극락을 창조하는 캠퍼스가 의식의 스크린이다.
봄 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배그 캠퍼스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느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봄 17 봄나라 수련법의 개요. 인간의 두뇌로 말하면 컴퓨터는 좌뇌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는 인공 두뇌로서 이미 인간의 좌뇌를 능가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뇌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좌뇌 개발을 통하여 인간은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뇌를 개발하여 도학과 정신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좌뇌에 해당하는 놀라운 지능의 개발에 성공하여 동물을 제압하고 자연을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기억, 분석, 추리, 논리만을 일삼다 보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많은 우뇌의 감각, 감상의 기능이 도외시당하고 밀려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활짝 열려야 생각과 물질의 질곡에 빠져 허덕이는 답답하고 비좁은 인간의 의식을 공간적으로 무한하게 확장하고 시간적으로 깊이 있게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닿아야 좌우의 두뇌가 균형있고 조화로운 인간이 되어 진선미의 세계에 눈을 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뇌 개발법이란 감각의 개발법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감각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감각은 생활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상생활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버릇을 고쳐 의식적으로 몸동작 돌아봄을 하는 것이 감각을 일깨우고 살리는 기본입니다. 자기의 모든 몸동작을 대중을 잡고 감을 살려 낱낱이 알아차리기,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서 말하기, 식사 중 돌아봐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깊이 있는 맛의 음미, 자기의 기분과 얼굴의 표정 알아차리기, 심장 박동 느끼기, 아픔 느껴보기, 더위 느껴보기, 추위 느껴보기.
몸동작 관찰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단계로 생각, 느낌, 감정 등의 마음 돌아봄으로 감각의 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서움 느껴보기, 심심함, 외로움 느껴보기, 환염 느껴보기, 기쁨 느껴보기, 답답함 느껴보기, 허전함 느껴보기, 슬픔 느껴보기, 담담함 느껴보기, 고요함 느껴보기, 당당함 느껴보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기 모습 알아차리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모습 지켜보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벌주는 모습 지켜보기,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겁내는 모습 알아차리고 깨어나기, 기억하고 따지면서 속상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지켜보기. 간간히 귀 기울여 가까이서 멀리서 들리는 모든 소리 놓치지 않고 다 들어보기. 눈 활짝 열고 귀 활짝 열고 들어보기. 셋째, 집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서 하는 시청각 개발법. 텔레비전 보면서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 동시에 알아차리기 연습. 컴퓨터 다루면서 자기의 손동작 알아차림과 동시에 자기의 기분 알아차리기. 자기 방 수시로 둘러보기, 집안 샅샅이 둘러보기, 교실 둘러보기, 사무실 둘러보기, 전철 내부 샅샅이 둘러보기, 걸어가면서 지형지세 살피기. 지나가는 길에 길거리 가로수 건물 행인 간판 살펴보기.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등을 찾아가서 하는 자연 바라봄 수련을 통하여 정서 함량과 호연지기를 양성합니다. 불나무, 가지, 잎새, 돌, 바위, 흙, 하늘, 구름, 물, 물결, 흐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 그 모양과 색깔을 음미하고 깊이 감상하기. 산새, 능선의 흐름 살피기. 바람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파도소리, 새의 날개짓 밤하늘 바라보기. 이루말로 형용키 어려운 공부의 자료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음을 보고 듣고 감상하노라면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아늑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상 세 가지 법을 꾸준히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 누구나 감각이 개발되어 눈이 떠지고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 만큼의 세계가 보이고 보인 만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존재의 진실함이 보이고 착함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감각을 부지런히 개발하여야 지상천국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대로가 이미 천당 극락임을 감각이 개발되어 눈을 뜬 인간이라야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세계가 봄나라입니다. 봄나라 수련법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위한 윤회개발 감각 감상의 개발법입니다. 봄 70일 바르게 보는 법.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보는 자가 없이 봄이 바르게 보는 법이다. 거기에 보는 당신의 주관이 개입되면 있는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고 왜곡하여 잘못 본 것을 보고 판단평가 심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내린 자기의 생각, 추리, 판단, 결론, 평가, 심판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린다. 그렇게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늘상 되풀이하며 산다. 자기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수긍하지 못한다. 자기가 본 것은 틀림없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틀림없다는 아직과 맹신에서 고집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논쟁이 나오고 투쟁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맞고 남이 본 것이 틀리다는 터무니없는 소신을 은연중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주관 보는 자의 개입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다. 당신이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 당신은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고 있고 이해하면 와해가 되고 해소가 되어 지워지고 비워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이 주관을 비우고 보는 바른 법이다. 의식의 창 스크린에 뜬 과거의 기억을 모조리 지우고 나서 보아야 한다. 모조리 지우는 방법은 소상하게 보고 파악하고 뜨게 된 내력을 모조리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늘 보던 사람이라도 마치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초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집안이나 거리의 풍경이나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백지와 같은 빈 마음의 캠퍼스에 담아내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 보따리가 한없이 넓어지고 비워져 천지만물이 모조리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 당신의 의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거기에 보는 자, 주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격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객일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법이다.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알게 된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행동이 나온다. 바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지 않고는 도저히 바르게 살 수가 없다. 바르게 보는 법을 당신은 터득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의 선적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봄 70이 바르게 듣는 법.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언어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남의 말을 가로채고 자기가 말하기 열심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은 바르게 듣는 태도가 아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편인가? 어떻게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법인가?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의식의 스크린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명료하게 보고 의식하면서 듣는가?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 뜬 의식의 스크린을 줄기차게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듣는다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이 언어로 성립되기 이전 단계로 와해되고 밖으로 방출하려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 갈물이 된다. 당신이 바르게 듣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잡아돌린 다음 안으로 구심력을 발동시켜 태풍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도록 돌아보며 수행을 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 돌아보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정보의 수집이나 불효불급한 일에는 가급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어 돌아보며 수행이 가능해진다.
돌아보며 수행을 생활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등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 힘을 얻고 난 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조용하게 경청하면서 의식의 스크린에 뜨는 당신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고요하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상대방의 표면적인 말소리뿐만 아니라 깊은 속내까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알기 어렵다는 한결 사람 속을 환하게 알게 된다. 상대방의 말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인격의 깊이나 의식의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법이다. 그러므로 확실한 완전한 이해가 되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찌꺼기가 남지 않아야 더 이상 기억으로 남지 않아 미구의 의식의 스크린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 바르게 듣는 법을 실천하며 살면 그만큼 의식의 거울에는 먼지가 끼지 않아 의식의 순수성이 높아진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열고 살면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늘 듣던 바람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천둥소리, 자동차소리, 사람소리지만 모든 소리가 내 의식의 우산 안에서 들리고 더욱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새롭게 다가온다. 바르게 들으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 돔 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예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좌뇌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입 말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예고가 말을 하면 참말이 나오지 않는다. 좌뇌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하여야 하므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생각해야 한다. 오직 본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주객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본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 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와 생각, 소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 소화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가의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회로가 해제되므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조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봄 74. 바르게 걷는 법. 걷는 행위는 행주, 자와의 사위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걸을 때 의식의 스크린을 돌아보고 거기에 걷는 자가 주도하려고 한다면 즉시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 나라는 생각이 몸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분열이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고가 없어서 몸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권태와 실증이 난다. 그것을 모면한답시고 마음 애고는 꾀를 부려 엉뚱한 생각이나 즐거운 공상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빠짐으로 자기의 걷는 동작이나 주위의 배경이 의식의 스크린에 잡히지 않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걷게 되거나 목표지향적으로 걷게 되어 걸어가는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와 주변의 풍경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며 걷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는 여유와 함각 없고 광대무량한 의식의 날에 호연지기가 펴지지 않는다. 목표 지점을 향해 마음은 한편으로는 쫓아가느라고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설정한 생각 프로그램에 쫓기는 형국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걷는 것은 사람다운 걸음걸이가 아니다. 이렇게 걷는 것은 바르게 걷는 법이 아니다. 일단 걸을 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한번 정한 다음에는 그 정한 생각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내려놓고 걸어야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렇게 하고 걸어야 최초의 목표와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아 발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중도에 얼마든지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걸어가는 목적지나 방향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걷고 있는가? 당신은 양자택일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좌뇌 외고는 사물의 장단을 가리고 이해득실을 계량할 수 있다. 그러나 좌뇌는 물질을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이해득실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으로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양자택일을 가리는 생각, 애고를 놓고 텅 빈 의식의 공간을 바라보며 걸으면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당신은 어느 사이에 어느 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전혀 남지 않는 가운데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좌우의 다리가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딛고 좌우의 팔이 번갈아가며 그대로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걷는 당신의 모습을 생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록 바쁜 몸일지라도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망중한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르게 걷는 법이란 어떻게 걷는 것인가? 의식의 스크린에 걷는 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바라보며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걸으면 마음과 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걸으면 의식의 스크린이 펴지면서 자기와 주변이 환해지고 활기가 넘치고 즐거워진다.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볼일 다 보면서 분명히 지나왔건만 지나온 사이조차 없이 순식간에 도달하였으니 참으로 신통이 자제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걸음이다.